자, 이제 결합의 극성과 루이스 전자점식이고요. 예. 결합의 극성과 루이스 전자점식. 자, 일단은 결합은 원자랑 원자들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주로 공유결합을 얘기할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얘기하다 보면은 왜 어떤 거는 이온 결합이라고 되냐, 이온 결합이 되냐, 뭐 이런 걸 알 수는 있는데, 자,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내놓을 거 아니야? 내놔가지고 전자 쌍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두 원자 사이에. 근데 한쪽은 수소야.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한쪽은 플로린이야. 양성자가 9개나 있어. 예. 근데 물론 이제 상태가 좀 다르긴 해도 어찌됐건 누가 더 잡아당기는 힘이 셀 것 같아요? 플로린이 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자쌍,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어요. 이름은 공유결합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그 전자쌍이 치우치는 쪽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유는 했는데 치우친다 이거지.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를, 그거를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 그게 전기 음성도예요. 전기 음성도.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 그거를 이제 상대적인 세기로 비교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값을 정해놨는데, 플로린이 제일 세요. 플로린이 제일 세. 근데 왜 제일 세냐? 잘 봐. 같은 주기에서 그 족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를 해. 유효 핵전화가 증가를 합니다. 핵전화가 증가한다라는 건 잡아당긴 힘이 세다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을 갈수록 다 0.5씩 커져요. 0.5씩. 일단 플로린을 4.0으로 두시고요. 얘보다 0.5씩 작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플로린이 제일 세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럼 같은 족에서 봅니다. 같은 족에서는 그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해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공유 전자쌍과 핵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과 핵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은 이제 인력, 정전기적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면은 인력이 세지는 거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플로린보다 염소가 유효 핵전화는 좀 커, 사실. 왜냐면 얘는 양성자가 9개고 얘는 17개니까. 유효 핵전화는 큰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는 플로린이 더 큰 거예요. 전기 음성도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고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면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거예요. 플로린이 제일 세. 1등 아셔야 돼. 1등 플로린. 1, 2, 3등까지 알면 좋은데, 뭐 탄소는 워낙 중요한 애여서 탄소까지 외우시는 게 좋고, 염소도 뭐 이렇게 센 편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수소 결합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되면 화투에 나오긴 하겠지. 아무튼 FON을 기억하셔야 돼. FON이 제일 세다. FON. 염소도 있긴 한데 아무튼 FON이 제일 세다. 그 다음에 탄소는 이제 중간 정도, 사실은 비금속 가운데 중간 정도 돼요. 비금속 가운데. 중간은 아니구나. 하여튼 탄소는 2.5, 수소는 2.1이야. 수소. 요걸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수소 2.1,
수소는 비금속 가운데서는 제일 작아요. 비금속 가운데서는. 그 다음에 금속인 애들 봐봐. 우리가 잘 아는 금속인 애들. 대부분 뭐예요? 작죠? 전기음 성도가. 그러니까 전기음 성도가 작다라는 말은 전자를 잘 뺏긴다 이 소리야. 어떤 애랑 결합을 할 때 전자를 잘 뺏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음 성도 비교한 거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거 나와 있네. 플로린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산소, 질소, 탄소, 수소 순이다. 요 경향성 아셔야 됩니다. 원래 그 이온화 에너지랑 경향성이 사실 비슷해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인 구간이 있는데 예외적인 게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진다. 18쪽은 제외됐는데 왜냐면 18쪽은 공유결합을 안 하잖아, 얘네들은. 이제 이게 공유결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정의가 뭐야?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인데 공유결합을 안 하니 뭘 측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18쪽은 없습니다. 전기음 성도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결합의 극성을 따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결합이냐, 극성 결합이냐, 뭐 무극성 결합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들끼리, 같은 종류의 원자들끼리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은 전기음성도 차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2.1이야, 전기음성도가. 얘도 2.1이야.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유 전자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잡아당기지 않아요. 그래서 극성을 띠지 않는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 이해 가시죠? 그래서 H2, 뭐 Cl2, 뭐 F2, 뭐 Br2, 뭐 이런 애들, I2 이런 애들은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 근데 공유결합 하고 있는데 극성을 띠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야? 전기음성도 차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서로 다른 종류면 아주 우연치 않게 같지 않은 이상, 이런 건 거의 같긴 하네요. 예. 아주 우연치 않게 같지 않은 이상은 뭐야? 전기음성도 차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 여기에 이제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이게 염소 쪽으로 쏠려요, 이렇게. 그럼 염소는 원래 하나는 자기 거야. 근데 요 하나가 수소 거거든요. 수소 거가 나한테 좀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전자 밀도가 커지면서 마이너스성을 띄어요. 근데 수소는 전자를 저쪽으로 뺏겼으니까 원래 원자 핵은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성을 띄죠. 근데 이거를 델타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표시해. 지금 이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NaCl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스, 그냥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를 하나 진짜 준 거야, 진짜. 전기음성도 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공유는 했는데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분적인 양전화라고 하는 거지. 양전하긴 한데 부분적인 양전화, 델타 플러스. CL 부분은 부분적인 음전화. 그래서 이거는 극성을 가지고 있는 공유결합. 그래서 이 결합을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는 공유결합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극성 공유결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있어. 그거를 이제 따지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극성을 띠는 정도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타내. 어떤 수치로 나타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수치로. 일단 쌍극자가 뭐냐면 쉬워요. 이제 극이 두 개 있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쌍극자는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그런 전하를, 부분적인 전하를 쌍극자라고 한다. 근데 쌍극자 모멘트는 그 정도야, 값이야, 값.
근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전하량이랑 떨어진 이게 쌍극자 모멘트인데 전하량 곱하기 떨어진 거리. 전하량 곱하기 떨어진 거리. 근데 뭐 이것까지 문제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의미만 아시면 돼. 뭐 요 시까지 뭐 어떻게 써먹어라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전하량이 분리된 정도가 크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건데,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좀 멀리. 그럼 분리가 많이 된 거거든요. 떨어져 있는 거리랑 전하량의 곱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야. 아무튼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면 극성 분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극성 결합. 극성 결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이거를 한 분자 내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을 하려면은 이게 방향이 중요해. 그래서 이거 벡터량으로 나타내. 벡터량으로. 화살표로 나타내. 화살표로. 화살표의 길이랑 방향으로 나타내. 왜냐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한 분자 내에서 여러 개의 극성 분자가 같이 극성 결합이 같이 있을 때 이 정도를 계산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벡터 합으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결합은 있잖아. 결합 C와 O 사이의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 왜냐면 산소의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려요. 근데 이걸 구조를 알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이게 직선형을 쪄요. 그래서 결합은 극성인데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이 힘이 똑같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돼. 그럼 얘는 결합은 극성 결합인데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돼요. 이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있는 결합 자체는 극성 공유결합이야. 여기 있는 건 다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지금 이제 화살표로 표시된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완전 반대 방향이어가지고 이산화탄소는 무극성 분자가 돼. 결합은 극성인데 분자는 무극성인 거예요. 전자에 치우치는 정도가 정반대 방향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암모니아나 물은 안 그래. 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산소 쪽이 마이너스성을 띠고 있는 거고, 요건 얘가 질소거든요. 질소 쪽이 마이너스성을 띠고 있어. 그래서 요 둘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 둘은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들이 극성 분자들끼리 있으면 잘 녹아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아. 암모니아 수 이러거든. 암모니아 수. 근데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기는 녹아도 잘은 안 녹아요. 사실 잘 녹는 건 아니야. 이산화탄소는. 왜냐면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랑 극성 분자들 간의 인력이 약해. 근데 극성끼리 강해. 극성끼리. 그러면 안 섞이는 이유가 원래 극성인 애들끼리 극성인 애 때문에 안 섞이는 거야. 이게 자기네들끼리 잘 인력이 세니까 얘랑은 이게 섞이질 않아.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해서 얘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여기서 배우는 것들인데, 구조를 알아내는 이제 쉬운 방법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걸 그려보는 거예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루이스라는 사람이, 물론 노벨상 탄 사람이죠. 노벨상 탄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제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표시하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교과서에 실리는 거지. 평생 이름이 남는 건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자들이 내부에 있는 전자도 있고 원자과 전자도 있는데 내부에 있는 전자는 이미 안정화됐기 때문에 굳이 뭐 나타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이제 결합 뭔가 이제 분자 상태를 이제 연구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중요한 건데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1족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근데 2족은
반대편에다가 하는 게 원래 안정한 거야. 왜냐면 전자들끼리는 서로 멀리 있는 게 낫잖아요. 멀리 있는 게 뭐 당연하잖아.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지. 물론 이거는 뭐 정삼각형 구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죠. 4개까지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4개까지는. 근데 5개가 되면은 짝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짝지운 전자가 되는데, 그럼 이제 15족 같은 경우 5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16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않아.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그리지 않고, 오비탈 상에서 채워지고 뭐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짝지어 놓습니다. 이렇게 짝지어 놔요. 이게 짝지어 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려놨을 때 혼자 있는 애들 있죠. 혼자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요런 애들 홀전자라고요. 홀전자.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가 원자과 전자 중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 홀전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자꾸 문제 나오는 거죠. 어떤 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 자, 그래서 결합을 할 때 이렇게 그리는 거지. 홀전자들이 이제 서로 가운데다가 하나 그려놓고, 요게 뭐야?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공유 전자쌍.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공유를 안 하는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지금 F2에 공유 전자쌍이 1개 있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이 총 6개나 있는 거예요. 17쪽 원소가 들어가잖아. 그 비공유 전자쌍 수가 되게 많아져요. 그거 좀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릴 때는 그냥 짝대기 하나를 그리는 건데, 이거를 이제 결합선이라고 해요. 결합선에는 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포함이 된 거죠. 이해가시죠? 공유 전자쌍 표현한 건데, 근데 요거보다는 나중에 이제 그림 그릴 때 루이스 구조식과 전자점식을 좀 혼용해서 요렇게 나타내시는 게 뭐 좋아요. 아무튼 요렇게 그리기도 하고 요렇게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식과 전자점식, 비공유 전자쌍을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점으로 나타낸 건데 결합선으로 나타낸 건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표시해봐라.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탄소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요. 산소는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 이렇게 그려도 돼. 뭐 이렇게 그려도 돼. 원래는 구조는 얘가 더 맞는 건데 이렇게 그린다라고 해서 뭐 꼭 틀린 건 아니고, 이거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쵸? 없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비공유 전자쌍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수소는 이제 요렇게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꾸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그려 연습입니다. 연습. 물 분자, 암모니아, CO2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이온 결합 물질,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뭐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고.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온이 된 상태를 나타내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온이 된 상태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시면 돼요. 자꾸 그려보는 게 좋다. 원자 상태에서의 홀전자 수는 수소는 1개, 탄소는 4개, 질소 3개, 산소 2개, 홀전자 수. 앞에서 나온 홀전자랑 다른 거예요? 네? 앞에서 나온 홀전자랑 다른 거예요? 앞에서 나오는 홀전자랑 다른 거냐? 원자 상태의 홀전자 수 같은 건데, 같은 거. 원자 상태의 홀전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탄소는 홀전자 2개라고 해서. 네, 2개라고 했어요? 아니, 그 원래 2개라고 하죠. 그 앞에, 완전 앞에. 그거까지 이야기하려면은 좀 어려운 건데,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원래 이렇잖아. 탄소는 이렇잖아요.
그러네. 헷갈릴 수는 있네. 뭐 ES 1S는 생략하고 ES, EP 그릴게. 요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 홀전자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홀전자 수라고 아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거랑 안 헷갈리려면 요거는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이게 sp3 혼성화를 하면 s-오비탈 1개랑 p-오비탈 3개가 혼성화를 해서 sp3 오비탈이 4개가 생겨요. sp3 오비탈이라고 하는 애가 4개가 생깁니다. 에너지 순위가 같은.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런 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래 아직 이런 CH4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말이 돼.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메테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근데 왜 얘는 그 요렇게 뭐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탄소가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2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치면, s-오비탈은 꽉 채워졌으니까 결합할 이유가 없고, p-오비탈이 2개가 결합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CH2라는 애는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런 애가 없어. 이런 애가 없어요. 예, 자연계에. 근데 CH4는 있어. 근데 얘를 구조를 보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가 4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 그러려면은 이 전자들이 어떻게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컴퓨터로 계산하고 이러긴 하지. 그래서 s-오비탈 1개와 p-오비탈 3개가 결합을 해가지고요, 요 중간 정도 되는 에너지를 갖는 sp3 혼성화 오비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전자가 하나씩 훈투 규칙에 맞게 들어가면 홀전자가 4개가 되는 거야. 희한한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홀전자가 4개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보통 문제 풀 때는 그냥 오비탈로 푸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제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돼. 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이렇게 4개로 그리냐 뭐 이런 건데, 요 그림상에서는 홀전자가 4개로 존재하는 거지 지금. 질문은 잘 해주신 거고.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은 공유전자쌍 하나만 있는 거고요. 요거는 공유전자쌍 2개에 홀전자가 산소 쪽에 2쌍 있는 거야. 요거는 공유전자쌍이 3개가 있고, 홀전자가 아니라 비공유전자쌍이 1쌍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 공유전자쌍이 4쌍 있고요, 비공유전자쌍이 4쌍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짝대기를 하고 그린 거는 뭐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서. 자, 각 원자의 홀전자 수와 각 원자가 화합물을 형성했을 때 공유전자쌍 수는 같다. 뭐 요런 말 때문에는 이제 여기서는 탄소의 홀전자는 4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해야 되네. 헷갈릴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개념 짚어보기는 같이 하겠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플로린인데 얘가 4.0입니다. 맞는 이야기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대체로 감소한다. 같은 주기에서는 가로줄이죠. 원자 번호가 크면은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죠. 공유결합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죠. 음전화. 왜냐하면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전자쌍을 잡아당겨가지고.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분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지네들끼리 결합하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플로린, 염소나 이런 게 뭐 플로린도 마찬가지인데 F2 이렇게 쓰면 워낙 크긴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결합되어 있으니까 전기 음성도 차는 0이야. 전기 음성도 차가 0이야.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극성 결합이 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화살표를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플로린이 제일 세니까 만약에 이제 산소가 플로린이랑 만나면 플로린 쪽으로 해야지. 플로린 쪽으로 하는데 2등은 산소.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식은 루이스 전자 점식. 아, 전자 점식은 옆에 밑에 있구나. 미안. 루이스만 쓰면 돼. 루이스만 쓰면 되고요. 루이스 전자 점식에서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과 전자 중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홀전자라고 한다. 홀전자. 공유결합에서 결합에 참여한 두 원자가 서로 공유하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한다.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원소는 이제 산소고요. 이거 쓰면 되나? 산소. 홀전자가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질소. O2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라. 봐봐요. O랑 O에 이중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두 개씩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죠.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은 두 쌍, 비공유전자쌍은 총 4쌍. 질소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라. 3중결합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은편에 그리는 게 좋긴 해. 이렇게 그리시고, 공유전자쌍은 3쌍, 비공유전자쌍은 이제 2쌍 되시지요. 네. 다음 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점 찍으시면 되고, 구조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조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구조식은 이렇게 하면 되고. 됐어요? 될 것 같아요.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됩니다. 1번부터 일단 19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몇 번 푸는데요? 12번에도 나오고 9번에도 나오고 14번에도 나오는데. 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붕소는 여기서 C가 이제 붕소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공유전자쌍이 이거 아닌가? 저 비교전자쌍 9개다. 그치, 9개여야 되는데 여기 틀렸네. 어?
이거 9개여야 돼. 비공유전자 9개여야 되죠. CL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중심 원자 아닌가?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이주기 원소 4가지 화합물에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나타낸 것이다. AD가 가지고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게 또 맞네. AD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분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프린트가 잘못. 여기 프린트에 9개라고 나와 있는데. 아 진짜요? 네. 내가 이거 프린트 해준 거 아닌가? 9개라서. 저기는 0개. 3, 1, 9, 2. 아니 그러니까 없잖아. 분수 원자 가진다 5개. 이게 복사하는 게 좀 옛날 책인가 보다. 요게 오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라고 쓴 거는 이 화합물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은 9개가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A에서 D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말하는 거니까 C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 말하는 거여서 9개를 하시는 게 아니라 0을 하는 게 맞고 그게 오타인가 봐요. 그게 이제 내가 복사해 놓은 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거서 그런가 봐. 근데 아무튼 중요한 이야기는 그렇다고. 예. 그럼 풀 수 있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 뭐가? 풍소 왜 그러냐고? 네. 풍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있거든요. 옥텟 규칙이 안 맞아요. 그냥 안 맞는 상태. 안 맞아. 어쩔 수가 없어. 풍소는. 왜냐면 CL이랑 결합을 해 이렇게. 얘가 없는 전자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애가 존재해. 근데 얘는 옥텟 규칙이 안 맞아. 얘는 그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그런 거야. 붕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안정한 애는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에다가 배위 결합을 이제 화투 정도 나오면 여기에 배위 결합을 하는 애가 나오긴 해. 근데 아무튼 이 상태로 존재를 해.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결합을 3개를 하더라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 애가 이제 붕소랑 베릴륨이야.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야. 근데 사실 이거는 공유 결합은 아니어가지고 좀 별로 할 말은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붕소는 이제 공유 결합이니까 붕소가 잘 나오는 거고 배위 결합 아무튼 베릴륨은 얘도 이제 원자과 전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그 옥텟 규칙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비금속이 아니라 금속이어가지고 요거는 잘 안 나오는 거고 붕소가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을 안 한다. 뭐 요거를 좀 알고 있으셔야 돼. 그게 문제가 때문에. 일단 하고 이거는 그냥 선생님 설명하면서 할게요. 같이 전기 음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는 플루오린이고요. 수소는 이제 비금속 중에선 제일 작아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다. 애매하지만 하여튼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야. 정의는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 근데 이런 정의는 안 맞겠지. 다른 거 읽어볼게. 같은 주기에서 18적 원소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거 아니고요. 공유 결합 안 하니까.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기 음성도는 대체로 작아지죠. 왜냐하면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대체로 증가한다. 맞죠?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전기 음성도 크기는 Y가 지금 큰 거야. Y가 아니네. X네 미안. X가 큰 거야. 왜냐면 X가 델타 마이너스니까 뭐 Z보다도 X가 더 큰 거고 그
그다음 Z가 Y보다 큰 거네. 그러면은 이제 Z가 제일 큰 거네요. 그 다음에 X가 제일 큰 거야? 다시 볼게. 아, X가 더 큰 거구나. Z가 하여튼 Y보다 큰데 Z보다 X가 더 크니까 X가 제일 큰 거네요. X, Z, Y. 2번이 답이네. 2번. 그 다음에 전기음 4.0 되는 게 플로린이라는 건 외우시는 게 좋아. 예, 3.5가 산소고. 뭐 요건 잘 모를 수도 있죠. 아, 근데 요 중에 하나라고 돼 있구나. 그러니까 얘가 나트륨 마그네슘이잖아요. 같은 주기잖아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원작 유효액전하고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마그네슘이 1.2고 나트륨이 0.9네. A가 나트륨이고요. 예. AD는 A와 D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온 결합한 거야. 이온 결합. AD는 이온 결합한 거야. 그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와 D가 이루는 화합물의 화학식은 CD다. CD는 아니죠. 왜냐면 C 이제 산소는 2개를 해야 되고 D는 이제 플로린은 1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플로린이 2개가 붙어야 돼. 그래서 CD2 뭐 이런 애가 만들어져야 돼. 예, 산소 하나에 플로린 2개 붙은 이런 애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려면 요런 거 근데 그거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네요. 얘도 돼. 근데 얘는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요 가운데 있는 애가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인데요, 지금. 뭐 이렇게 생긴 애인데. N하고 H 사이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맞아요. 근데 질소 사이에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극성 공유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 2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표시했는데 뭐 일단 나가 틀렸어요. 나는 없어요.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없어요. 같은 애들끼리니까. 그다음에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3.5 얘는 2.5 산소 쪽으로 쏠립니다. 플로린 4.0 얘가 2.1 여기 틀렸네. 요게 3.5 2.5 2.1 2.1을 정확하게 못 외우더라도 비금속 중에서는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다. 뭐 이걸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비금속 중에서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아요. 이거 틀렸네요. 가다 옳게 나타낸 거 가다 1번. 그 다음에 자 전기 음성도는 X가 Y보다 크다. 지금 X, Y 쪽으로 델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Y가 더 큰 거죠. 전기 음성도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X2가 아예 0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X2가 0이야. 그러니까 뭐 요게 진짜 얼마다 뭐 이런 수치는 몰라도 0보다는 크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X2는 무극성 공유결합, XY는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니은 디귿 4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쌍극자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아, 0이래. 그러면 수소일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2.1인 게 누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수소라고 이제 이것 중에 하나 써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0.9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뭐 요렇대. 근데 플로린이 제일 세다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Z가 이제 플로린인 거야, 얘가 플로린인 거고, 얘가 이제 염소인 거죠. 실제로 이제 얘는 2.1이고 염소가 3.0이기 때문에 0.9 차이 나는 거 맞아요. 실제로 플로린이 4.0이기 때문에 2.1이고 1.9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X는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Y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가지게 되죠. Z와 Z는 Y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 맞죠? 예.
전기음성도 차가 더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Z가 Y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답 5번. 그 다음에 루이스 전자점식 이제 잘못 나타낸 건 2번이네요. 얘가 요거 안 그렸네. 옆에 있는 애. 비공유 전자쌍 안 그렸고요. 나머지는 그렇고 여기 잘 그려져 있네. 붕소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맞는 건데 원자과 전자가 세 개밖에 없다 보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하는 거지. 근데 어차피 못 할 거면 결합해요. 그래도 그게 안 정한 거야. 그래도 이온 결합하면 안 돼. 풍소는 비금속인데 아예 뺏기지는 않는 거지. 붕소가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뭐 이온 결합할 정도로 작지는 않은 거예요. 붕소가 2.0이고 뭐 이온 결합하는 애들은 1.2, 0.9, 0.5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예 뺏길 정도로 약하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불안에도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다 안정한 분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 불안정한 분자들 막 폭탄 이런 애들은 불안정한 분자들이야. 그런 애들 불안정한 분자고 불안정해도 그게 난 거야. CL이 뺏어가는 거지. 알고 보면 CL이 뺏어가는 거야. 붕소 입장보다는 CL이 뺏어가니까 뺏기는 거야. 원래 결합할 때 있잖아요. 뺏어가는 애가 있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뭐 금속 이온 결합하는 것도 뭐 양이온이 되는 게 안정하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음이온이 된 애가 안 오잖아? 그러면 양이온 안 돼. 뭐 공중으로 갖다 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투 같은 데 배워. 이제 요런 애가 있어. BCl3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암모니아가 이렇게 와. 암모니아가. 근데 암모니아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얘가 일방적으로 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게 만들어져요. 진짜로. BCl3와 NH3가 이제 결합을 한 분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얘가 좀 뭐라고 할까? 얘가 좀 챙겨주는 이런 게 만들어져. 이러면 안정화되지. 이러면 안정화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전자를 얘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게 이온 결합성을 띠거든요. 원래는 어찌됐건 있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잘못 나타낸 거는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수가 가장 많은 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거를 그려봐야지 이걸 맞추는 거예요. 황은 산소 밑에 두 쌍, 산소 밑이니까 똑같아요. 구조가. 붕소지 이거는 CL에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이 3쌍씩 있죠? 9개 비공유 전자쌍. 이거 없어요. 그려보시면 없습니다. 이게 자꾸 그려봐야 되는데 이거 한 쌍, 이거 2쌍.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할로젠이 들어가면 많아져요. 할로젠은 결합을 하나 하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한 원자당 3개씩 있으니까 3쌍씩 있으니까. 자, 이중결합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얘 이중결합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그려야지. 이게 이제 포름알데하이드인데 요게 분자식을 쓸 때는 CH2라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수소랑 산소랑 뭐 이렇게 결합한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야. 이게 이 그림을 이렇게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탄소 하나의 결합을 4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구조가 되지. 요런 구조가 되고 이중결합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2쌍 있네. 얘도 그려보시면 이거밖에 안 돼. 이중결합 포함하고 있죠. 그쵸? 이걸 그려보시면 3중결합이 있는 거죠. 얘는 이중결합은 없죠. 자꾸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려놓고 보면서 해야지 안 틀리거든. 이런 거 할 때도. 11번에 그려놓고 보면서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공유 전자쌍 수가 1, 비공유 전자쌍 없어. 그게 빵이네. 공유 전자쌍이 셋, 비공유 전자쌍이 둘, 공유 전자쌍 둘, 비공유 전자쌍 둘, 공유 전자쌍 둘, 비공유 전자쌍 넷. 요것도 이제 4, 4네. 그래서 얘가 제일 크겠네요. 이해 가시죠? 자, 12번에 A에서 D만 이제 임의의 원소이고요. 이러려면은 2주기잖아, 2주기. 이러려면 이제 요게 A가 플로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그려보시고요. B가 임의의 원소야.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으려면 질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B가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경우 CCl3인데 자, 붕소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중심 원자에 이제 그 공유 전자쌍은 3개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물이겠지, 물. H2O 이렇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것은 A다. 맞네. 플로린. 이중결합에 존재하는 물질은 한 가지다. 하나도 없네요. 이중결합은. 4가지 화합물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게 아니죠. 붕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한다. 얘가.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고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온다. 붕소에 대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13번에 뭐 이건 수소고, 요거는 탄소고, 요거는 뭐 뭔가요? 산소. A2는 이거죠. 분자 내 부분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지? 예. 뭐 부분적인 음전하, 양전하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 거죠. A2C는 H2O죠.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다. 없어요. 물은 이제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뭐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는 물이 이온 결합 물질을 잘 녹이기 때문에 그 녹아 있는 이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물 때문에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BC2는 CO2죠.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없어요. 중심 원자에는 중심 원자가 누구냐면 얘야, 얘. 중심 원자 C. 이 중심 원자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중심 원자입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 없어. 중심 원자 찾는 거 중요하거든요. 14번부터 19번까지 또 해보시고요. 썼어요? 그 혹시 화학은 그럼 몇 등급 나왔어요? 3이요. 3등급? 네. 이 기말은 하나 틀렸다고 했나요? 네. 그러면 기말 따로 나온 건 아니죠, 등급이? 이 3등급에서 두 번째 했어요. 중간은 몇 점이었어요? 그때 61점. 아 진짜? 중간 때문에 많이 높았구나. 그때는 학원을 안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도 많이 뭐
여기도 14번에 이제 설명 좀 하면서 할게요. 자, 이게 세 가지 분자의 화학식인데 이게 붕소가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요렇고 요거는 이제 자주 보다 보면 이제 금방 알아야 되고요. 이게 알아야 되고 요것도 이제 금방 그려야 되고 사실 뭐 수능에서 나오면 외워서 푸는 게 많아야 돼. 그래야지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를 따지고 있고 막 이러는 순간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이 없잖아요. 요 단어는 외워서 푸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시간이 뭐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통점 물어봤네요.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부 다 극성 공유결합이 전부 다 다른 원자들끼리잖아요. 예, 그 전기음성도 차도 나고 중심 원자가 이 가운데 있는 애를 중심 원자라고 하는 거. 얘네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붕소 때문에. 붕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해요. 그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탄소, 붕소 다 비공유 전자쌍 없네. 세 개 다 없구나. 오히려 공통점이려면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 이러면 공통점이 되겠다. 그쵸? 1번이 답이겠네요.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AD에 D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여기 수소인 줄 아셔야 되고 얘가 이제 플로린인 줄 아셔야지. 그쵸? 예, 그 부분 D 쪽이 부분적인 음전하 띄는 거죠.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공유 전자쌍 수는 B2는 지금 질소잖아. 그 공유 전자쌍 수가 3개야.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C2는 O2잖아. O2. 공유 전자쌍 2개고 F2는 하나잖아요. F 단일 결합이잖아. 산소는 이중결합, 질소 3중결합. 요거 맞네요. 자, A2C의 공유 전자쌍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가 같다. 이거 중요해. 뭐 이런 거 금방 알아야 돼. 같다라는 거 아셔야 돼. 외워 놔야 됩니다. 예, 얘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수가 같구나. 5번 답이고요. 16번에 분자 X에 대한 자료이다. 구성 원소는 이주기 원소이다. 이주기 원소래.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유 전자쌍 수가 4개다. 이런 거. 공유 전자쌍 수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1이다. 모르겠네. 이주기인데 극성 공유 전자쌍 4개 있어야 되고 4개나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고 이주기 원소고 그러면은 이게 이거밖에 없는데? 객관식이구나. 주관식이 아니구나.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죠? 틀린 거 없죠? 예. 요거고 객관식이니까 보면서 하면 됐었는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요거 공유전자쌍 1분의 비공유전자쌍 3 아니고 그쵸? 요것도 안 되죠. 공유전자쌍 2분의 비공유전자쌍이 무려 8개나 있네. 8개나 있습니다. 그쵸? 8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안 되고요. 이거 비공유전자쌍 12개나 있네요. 4분의 10이네. 자, 3번. 자, 그 다음에 17번에, D의 총 전자수는 2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2주기는 안쪽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건 안 센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에 2씩 더해주기만 하면 돼. 2주기니까. 그래서 D의 총 전자수는 7개가 되겠죠. 지금은 저 점 5개는 원자가 전자니까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A가 맞고요. 공유 결합을 가장 많이 할 것은 C다. C가 맞죠. 얘는 한 개만 하면 되고, 얘는 두 개 할 거고, 얘는 네 개 할 거고, 얘는 세 개 할 거고.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BA2.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공유전자쌍 두 개, B2 공유전자쌍 두 개, 전자쌍수 같습니다. 이해가세요? 뭐 이거 이제 이주기라는 말은 없지만 아무튼 산소라고 보시면 얘는 공유전자쌍 두 개, 얘는 이제 뭐 플로린일 테니까 이주기라고 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공유전자쌍 두 개. 그 다음에 D와 A, E와 A는 같은 원자수 B로 결합한다. D랑 A 1대3 E와 A 1대3 맞네. 근데 얘는 뭐 붕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쵸? 근데 원자수는 1대3으로 결합하는 거 맞아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옥텟 규칙 완전 못하는 거지. 맞네요. CB2는 공유전자쌍이 비공유전자쌍 수보다 많다. 비공유가 맞네요, 그쵸? 아닌가? 아, 똑같구나. 똑같네. 이거는 CO2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과 같네. 3번 고르시면 됩니다. 3번 맞죠? 예, 3번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2주기고, 이건 CO2 2주기면 CO2. 그 다음에 얘가 지금 5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F. 선생님이 이거는 직선형으로 그리고 이건 구분형으로 그리는데, 진짜로 이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예, 나중에 이제 분자 구조 이제 배우시면 알겠지만, CO2는 직선형이고요. 이거는 직선형이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구분형. 뭐 이런 애입니다. 전기음 성도가 플로린이 제일 큰데 플로린이 C네 지금. C가 가장 크다. 공유전자쌍 수는 가는 4개, 나는 2개. 같은 거 아니네. B와 C의 화합물의 화학식은 B가 탄소고 C가 플로린인데 CF4다. 맞네요. 예, 그러니까 B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 있고요. 플로린은 7개 있으니까 결합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자, BC4가 맞죠? 3번 답이 맞습니다. 3단계는 성민이는 아직 안 했죠? 예, 성민이는 해보시고. 5번만. 네? 이번에 답이 안 보인다. 5번 맞네. 뭐고요? 3단계. 자, A, B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써져 있는 거니까 다 뭔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지금 H, F야.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떨어지기 전에는 마그네슘일 거고, 두 개가 붙고 나서 이제 되는 거니까 산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수 B는 1대1이고, 요거는 1대1이지. 아니네? 예, 뭐지? 아, 다른 애구나. 미안해요. 요렇게 한 다음에 다른 걸 말해줬구나. 가는 AD네. 수소와 D가 산소인데 1대1이네. 어떻게 1대1이지? H2 과산화수소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물만 너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요렇게 1대1이고, 그럼 이제 과산화수소가 있어. H2O2. H2O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플로린인데 D가 지금 산소죠.
그러면은 산소에 플로린 붙어 있는 애야 이렇게. 그래서 B가 플로린이고 G가 산소니까 뭐 요런 애라고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음 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B다. 플로린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요거를 알아야지, 분자를 알아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공유 전자쌍 수는 가가 하나, 둘, 셋 쌍이네, 셋 쌍. 그 다음에 나는 두 쌍이에요. 같은 건 아니네. 그 다음에 나에서 비공유 전자쌍 수분에 나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면 플로린은 3개, 산소는 2개. 그래서 총 8개네요. 공유 전자쌍은 2개. 그럼 4네 4. 디귿도 틀렸습니다. 1번. 됐지요? 그 다음에 자 X 2주기라고 되어 있고 X, Y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거 자주 안 보면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2H2인 경우에 하나, 둘, 셋 아니네. 잘못했네. 이게 아니네요. 예. 그러면 N이네 N. 공유 전자쌍 수가 아니네. 다시 봐야겠네. 수소는 맞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X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어쩔 수 없거든 이거는. 그럼 하나, 둘, 이거 N이네 N. 예,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지 4개죠. 그러면 얘는 어떤 애냐면 이거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질소는 결합 3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 2개 그려 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셀 때 안 틀리고. 그 다음에 요런 애는 이런 애는 얘가 탄소네. 탄소 Y가 요렇게 하면 5개죠? 이해 가시죠? Y가 탄소고요. 요거는 이제 Y가 탄소고 X가 N이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봤지 이거는 HCN 요런 상황이죠. 요런 상황. 그럼 기억은 4개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X가 지금 질소고요. Y가 탄소인데 전기음 성도 질소가 더 큽니다. FON이야. FON. 뭐 C까지 하면 이렇게 요 순서대로 전기음 성도. 그래서 맞고요. 다는 공유 전자쌍 수가 기억은 4다. 예, 맞고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는 것은 2가지다. 여기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는 없네. 그 2가지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분자들 잘 익혀놔야 됩니다. 이거.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다. 네. 자꾸 봐두셔야 되고요.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원자 수비가 X 대 W가 2대 1이네. 요것도 2대 1인 거지. 2대 1, 2대 1, 3대 1. 그 다음에 밑에 써져 있는 게 있네요. HNOF 중 하나다. 요런 애들은 이제 자주 보던 애들이니까 뭔가 맞출 수 있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라가 NH3처럼 보여. 그럴 것 같아. NH3인지 보자. 그럼 일단은 공유전자쌍 수분의 비공유전자쌍 수 맞죠? 맞죠? 그쵸? 네. 공유전자쌍 3개고 비공유 하나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개수비도 맞아요. 3대 1. 그럼 X가 지금 수소 같아. X가 수소. 그 다음에 지금 수소가 들어가 있고 2개가 들어가려면은 공유 전자쌍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비공유가 2개가 나와야지 공유분의 비공유 비율이 1이니까 다가 무일일 거고요. 맞지요? 그 다음에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얘가 2대1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적어도 한 뭐 4대2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이해 가요? 2대1이긴 한데 2대1이어서는 공유전자쌍이 5개가 못 나와요. 수소가 2개 들어가서는. 그래서 얘가 내 생각에 4대2 같아. 4대2 같아요. 그쵸? 그래서 4대2면은 근데 비공유가 또 들어가야 돼. 질소 같다. 질소. W가. 자, 뭐 그려볼게요. 맞나? 4대2.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기네. 그죠? 네. 그럼 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5이고 비공유 2쌍이야. 맞죠? 그 다음에 개수비도 4대2, 2대1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 이제 남은 게 이제 질소, W 질소 아까 구해놨구나. 괜히 또 고생했네. W 질소. 그 Y가 산소라는 것도 구해놨네 옆에. 산소고 나머지가 플로린이겠죠? 얘는 이제 밑에다 그럴까? 이런 애지. 그러면은 공유전자쌍이 2개인데 비공유가 8개야. 하나, 둘, 셋, 넷, 5, 6, 7, 8. 4가 맞아요. 그죠? 분자를 자꾸 봐두셔야지 이제 보자마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공유전자쌍 수는 다가 2개네. 다가 2개고 나는 몇 개야? 공유전자쌍 2개네. 예. 틀렸고요. 똑같아. 가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를 합니다. N끼리 있는 애. N끼리 있는 얘. 여기가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그 다음에 W와 W가 뭔가요? W가 질소. Z는 뭔가요? 플로린. 요 원자 수비를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맞는데, 그러니까 질소는 3개 결합하면 되고요. 플로린은 1개만 결합하면 됩니다. 그럼 다 옥텟 규칙 만족한 안정한 화합물이 형성이 되죠. 1대3 맞아요. 니은 디귿 4번. 자, 그 다음에 3가지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라. 가는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구조식은 결합선만 나타내면 돼, 사실. 근데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공유 전자쌍도 그려서 파악하는 거고, 얘는 수소는 요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쓰면 되고요. 요런 거 이제 자주 그려봐야지 쉽게 아는 건데, 지금 산소가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얘가 중심 원자가 되지 않아요. 보통 결합선이 많이 있는 애가 그 중심 원자가 되는 거야. 탄소가 결합선이 4개가 그려져야 돼. 그래서 얘가 탄소를 가운데다 두시고, 그래도 좀 예쁘게 그려야지. 대칭성 있게 막 그리지 마시고, 염소에는 이제 비공유 전자가 있으니까 그려야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그릴게요. 예. 다 그린 거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요거를 옆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고, 옆으로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러면 이제 직각이라고 오해할까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긴 한데. 알 거 없지요. 자, 숙제로 본 거에 네. 안 나온